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이네이비 행동지원센터의 김호송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긍정적 행동 중재와 시각적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각적 지원이란 개인이 더 독립적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광범위한 시각적 단서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데, 이 시각적 지원은 사실 그렇게 새로운 개념은 아니고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자주 노출되는 매우 익숙한 개념이죠.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가 아주 많은 시각적 단서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교통 표지판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사회적 규범이나 규칙들, 그리고 사회적 약속들이 단순히 설명만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각적 단서와 함께 전달될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정보 전달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과 활동에 있어서도 그 순서와 과정을 알려줄 때도 역시 우리가 그 요리책에서 레시피를 글로 배우지 않듯이 사진과 함께 그리고 여러 가지 시각적 단서와 함께 전달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 전달이 일어날 수 있죠. 심지어 요즘은 이런 요리 레시피가 글로 배우고 그림으로 배우는 것보다 동영상을 통해서 배우고, 또 그 동영상에는 설명이 최소화되고 배경음악을 깔고 자문을 사용하는 등의 최소한의 설명과 여러 가지 시각적 지원으로 그 설명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익숙해진 여러 가지 시각적 지원이 있는데,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이 시각적 지원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요? 주의력, 청각적 처리, 시간 연속적 기술, 조직화 능력 등의 어려움을 보완해주는 시각적 도구가 시각적 지원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특수교육 현장에서 이 시각적 지원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서 우리 아이들의 학습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시각적 지원의 형태와 그리고 왜 우리가 이것을 자폐인들에게 사용해야 되는지라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각적 지원은 학생들이 주변 환경에 대해 이해하고 주어진 일과에 대해서 예측하게 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기대를 이해하고 변화에 대해 예측하게 해준다라고 했는데, 주변 환경에 대해서 이해를 시킨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 정보를 보다 아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전환시켜서 제공을 하는 것이고, 주어진 일과에 대해서 예측한다라는 개념은 어쨌든 예측 가능하다라는 개념은 구조화라는 뜻이죠. 일과를 구조화해주고 환경을 구조화해줘서 아이들이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면서 불안감을 낮춰주는 것이 시각적 지원의 역할입니다.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기대를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한다. 여러 가지 규칙과 규범들이, 지시들이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모호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러한 규칙과 기대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 또한 그 시각적 지원의 역할이기도 하겠죠. 자, 이렇게 상징, 그림, 글로 쓴 설명과 같은 시각적 지원의 사용은 조직화를 촉진하고 의사소통과 사회성 발달을 돕고 도전적 행동을 조절하게 해준다라고 해서, 조직화를 촉진한다라는 의미는 환경에 질서를 부여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불안정하고 불안한 우리 친구들에게 질서를 제공함으로써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 체계가 시각적 지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또한 우리가 행동 지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사소통이나 사회성 기술에 대한 지원도 시각적 지원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템플 그랜딘이라는 분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한 자폐인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분이 여러 가지 그 강연이나 아니면 영화, 책을 통해서 자폐인이 보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서 I'm a visual thinker라는 얘기가 가장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폐인의 시선은, 자폐인의 뇌는 시각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해서 언어적 베이스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적인 베이스로 생각을 한다라고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고, 심지어는 어떤 표현을 쓰셨냐면, 내가 언어를 들었을 때는 이 언어를 마치 외국어처럼 그림으로 번역을 해서 생각을 한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 우리는 구글 검색에서 예를 들면 시계라고 하면 시계라는 단어를 써서 검색 버튼을 누르듯이 생각을 하는데, 자폐인들, 우리들은 시계라는 단어를 치면 거기에 이미지 검색을 클릭하면서 생각을 하듯이 생각을 한다. 만약에 우리가 검색
키워드를 넣고 이미지 검색을 누르면 사진이 쭉 뜨겠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제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했던 유명한 얘기 중에 나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이것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이미지로 떠올리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노을 진 하늘에 무지개가 뜬 장면을 내 머릿속에 띄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분은 사실 동물학으로 박사학위까지 받고 콜로라도 대학에서 교수를 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영광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이어서 머릿속에 뜨지 않았고 그래서 내가 머릿속에 일부러 어떤 장면을 띄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제시하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과연 아이들에게 머릿속에 뜰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그 ASD의 특성을 간단하게 한번 쭉 살펴보면 자, 앞에서 얘기 나눈 대로 비주얼 러너라고 해서 시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하고 언어적 처리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크고 주의력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다르고 기억에 어려움이 있고 일반화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추상적 사고와 개념화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시간 연속적 기술, 시간의 흐름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약하고 사회적 기술 결함, 동기 부족, 감각적 특성 이런 것들이 ASD의 특성으로 얘기되고 있고 이러한 결함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도전적 행동이다, 그 과잉 행동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 방향성은 이러한 특성을 어떻게 잘 보완해서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학습 메시지를 잘 전달할 것인가를 찾아보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이 도전적 행동 지원 과정에 대해서 예전에 말씀을 나눴지만 이 안에 시각적 지원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전적 행동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나눴지만 도전적 행동을 중심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이 도전적 행동 대신에 할 수 있는 대체 행동을 가르치는 과정이 행동 지원의 과정이라고 얘기를 나눴죠. 그래서 이 대체 행동을 가르치면서 이 대체 행동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고 그러면서 이 도전적 행동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고 누그러뜨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예방적인 조치들을 취하는 과정이 긍정적 행동 지원의 과정이라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때 예방적 지원에서 시각 스케줄이나 시각 규칙, 소셜 스토리나 타이머, 토큰 시스템, 행복 일기 같은 것들은 우리 아이들의 불안감을 낮춰주고 또 행동을 격앙시키지 않도록 예방해주는 여러 가지 예방적 조치에 들어가고요. 대체 행동을 가르칠 때 사용하는 여러 가지 시각적 지원, 의사소통을 가르치거나 선택 카드를 사용해서 선택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소셜 스토리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맥락과 상황을 가르치거나 감정 표현을 통해서 적절한 감정 표현과 감정 조절을 가르치는 것, 기다리기와 자기 조절을 가르치는 것 등이 사실 시각적 지원을 통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동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때도 이러한 대체 행동을 가르칠 때 보다 효과적인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강화 매뉴얼이라든지 토큰 시스템이라든지 강화에 관련된 그림 카드들이 훨씬 더 효율적인 시각적인 지원을 통해 이제 가르칠 수 있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각적 지원의 특성이자 장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각적 지원은 우리가 시각화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서 얘기한 여러 장애의 특성에 맞물려서 시각적 학습자에게 효율적인 학습 도구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보란 우리가 시각적 지원을 만들 때 막연하게 교실 규칙을 따라요, 선생님 말을 잘 들어요, 학교에서 잘 지내요 라는 규칙보다는 그 규칙을 쪼개서 생각을 해봐야지만 우리 효율적인 시각 지원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규칙 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규칙을 제시하는 사람도 굉장히 구체적인 규칙을 생각해 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조화와 조직화에 도움이 된다. 그 구조화는 말씀드렸듯이 예측 가능함이고 조직화는 질서를 준다라는 것인데 이런 구조화와 조직화가 자폐인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은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라지지 않고 남아서 반복적인 사용이 가능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카드를 만들면 목소리 조절을 해요. 화가 날 땐 이렇게 해요. 그리고 지금은 이런 규칙을 지켜요. 라는 시각적인 카드를 만들어 놓으면 이것을 다양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이것이 사실 나중에 일관적인 대응과 매우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하겠죠. 집중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그냥 소리 지르지 마, 화내지 마, 아니면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마라는 제지를 하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이런 시각적인 단서를 제공하면 아이들이 화가 나더라도 내가 전환시킬 수 있는 어떤 자극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화를 격앙시키지 않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어떤 정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행동의 유관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맥락은 치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이런 결과가 있다, 이런 행동을 하면 이런 결과가 있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려는, 경험시키는 과정이 치료의 과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행동을 하면 선생님한테 칭찬도 받고 좋은 결과가 있고, 내가 부정적인 행동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손해를 보는 어떤 결과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과정이 시각적으로 제공되면 훨씬 더 명확하게 알려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이것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잔소리를 하게 되고 지시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언어적 촉구를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는 보다 독립적인 자립적인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주변에서 많은 잔소리를 듣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언어적 촉구를 줄여가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우리가 시각적 지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아이들이 시각적인 큐에 따라서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지시나 다른 사람들의 어떤 간섭에서 조금 더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이 시각적 지원은 크게 행동의 영역, 도전적 행동, 문제 행동을 지원하는 영역에서, 그리고 의사소통의 영역에서, 그리고 사회성을 가르치는 영역에서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어 및 의사소통 지원 또한 우리가 이런 분명한 시각적인 카드를 제시할 때 내가 훨씬 더 구체적인 언어적 자극을 받게 되고, 또 이런 구체적인 언어적 자극이 의사소통이나 언어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사회성 증진도 마찬가지로,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막연한 개념일 수 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요청할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친구에게 요청을 했는데 그 친구가 거절을 한다면 나는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예를 들면 상황 이야기 같은 전략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회성을 알려주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시각적 지원을 사용하면 유연성이 증진된다라고 하는데, 유연성 혹은 융통성이라는 개념은 나중에 우리가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나눌 시각 스케줄에서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눌 텐데요. 그 융통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특성, 어떤 변화에 힘들어하고 내가 정해놓은 규칙이 깨지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시각적 지원을 사용하면 그 환경에 집중하기보다 이 시각 스케줄이라는 시스템에 집중을 하면서 이 시스템에 변화를 넣었을 때 훨씬 더 잘 받아들이는 등의 어떤 융통성을 가르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한 대로 독립성 증진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 계속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큐를 찾아서 상황에 맞는 행동들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관적인 적용과 일반화를 촉진한다. 일관적인 적용은 우리가 중재하는 사람들의 대사를 정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내가 시각적인 큐를 만들면 내가 우리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할지가 글로 박히기 때문에 훨씬 더 일관적인 대응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또 이 아이를 잘 알고 잘 다루는 선생님 한 사람만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각적 스케줄을 같이 시각 지원을 나눠 가짐으로써 여러 사람들이 그래도 비슷한 방식으로 아이에게 대응을 하고 가르침으로써 일반화를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사실 이 학습을 돕는 시각적 촉구는 굉장히 방대한 또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때 여기에는 다양한 방식의 시각적 촉구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시각적 촉구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을 잘 짠다라는 그 개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양한 대상에게 적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뭐 어떤 특정한 특징을 가진
그 장애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훨씬 더 자연스럽게 우리가 너무 튀지 않는 방식으로 이 시각적 지원을 활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형태를 소개해 드리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 시각적 지원의 형태를 보면 뭐 사물, 그림, 사진, 몸짓, 문자, 비디오, 영상, 시계, 타이머, 달력 이렇게 정말 다양한 그 형태로 시각적 지원이 제공될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사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환경을 구조화하고 어떤 활동이나 과제를 잘 조직화를 해서 이 활동의 수행도를 올리는 방식으로 사용이 될 수도 있고 또 시각 스케줄에서도 사물을 활용한 시각 스케줄을 활용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사물도 사용이 될 수가 있고 그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사진도 마찬가지고 몸짓 같은 것이 요즘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손담이라는 몸짓을 개발을 했죠. 그래서 사실 제가 미국에서 일을 할 때는 그 특수교육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수화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리 와가 아니라 이리 와라고 몸짓과 수화를 사용해서 쉬는 시간 할래? 그러면 쉬는 시간이라고 하는 제스처를 함께 사용을 하면 아이들이 그냥 일반적인 지시를 따르는 것보다 훨씬 더 배울 수 있고 또 아이들도 이 수화를 사용을 하는 상황들이 생기기도 했는데 이런 몸짓과 수화도 현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제 비디오 소셜 스토리가 요즘은 비디오 형태로도 많이 응용이 되고 있고요. 타이머는 아주 가장 쉬우면서도 효과적인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이머를 사용했을 때 아이들이 기다리는 것과 전환을 하는 것에 있어서 생각보다 잘 빨리 어떤 변화를 볼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가 타이머 전략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달력 등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예방과 소통을 돕는 시각적 지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행동 지원이라고 하는 파트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크게 의사소통을 돕고 사회성을 증진시키는 부분 외에 도전적 행동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이 도전적 행동 지원과 이 시각적 스케줄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크게는 예방적인 측면과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현장에서 많이 하는 관계가 선생님이 지시를 내리고 선생님이 메시지를 전달하면 아이가 그것을 수용해야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내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아이에게 좀 더 효율적으로 수용되어지는 과정에서 시각적 스케줄의 사용과 그리고 아이들 또한 내 욕구를 적절하게 표현하고 내 욕구에 대해서 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될 텐데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얘기를 시각 지원을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예방이라고 하는 측면은 앞서서 얘기를 나눴던 크게 시각 스케줄이나 타이머를 사용해서 안정감을 주고 불안감을 해소해주는 부분 그리고 감정 온도계, 이완 카드 그리고 과제를 구조화하고 환경을 구조화하는 것을 통해서 불안감을 해소해주는 그런 방향의 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테고 수용적 지원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수용 지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시 카드나 규칙 카드를 통해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말로써 지시를 하고 이리 와 화장실 간 시간이야 지금은 앉아서 밥 먹는 시간이야 라고 하는 많은 지시를 내리는데 이런 지시를 단순히 말이 아닌 시각적 지원과 함께 사용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 행동 변화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이런 지시 카드를 사용했을 때 선생님들에게 듣는 많은 피드백 중에 하나가 내가 그냥 말로서 잔소리를 할 때보다 시각적 카드를 사용했을 때 훨씬 스트레스를 쌍방이 덜 받았다. 그래서 훨씬 더 스트레스를 덜 받고 지시를 내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 조성을 하고 구조화를 하고 이름표를 보여주는 것들도 어쨌든 우리가 그 박스 앞에다가 다 레이블을 해서 어디 가서 뭘 가져와 하면 아이가 거기 가서 자기가 스스로 가져올 수 있는 시각적인 사인들을 곳곳에 배치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리고 상황 이야기도 사실은 굉장히 큰 아주 효율적인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상황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규범이나 사회적인 규칙 같은 것들을 제시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기대하는 바인 적절한 대체 행동을 안내해 주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보이스 미터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인데 이게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거나 목소리 조절이 안 될 때 단순히 조용히 해 아니면 좀 더 크게 말해 라는 것이 아니라 1번 목소리로 말해, 2번 목소리로 말해, 3번 목소리로 말해 라고 했을 때 훨씬 거부감 없이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도식과 차트를 사용할 수 있을 테고 이런 금지판, 우리가 행동지원에서 가능하면 금지를 하지 말란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얘기는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하지 말란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이건 만지지 마 이런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에 만지지 마세요라는 표지를 붙여놓는 것과 아닌 것은 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밖에 아이들의 표현을 돕는 아이들의 의사소통을 끌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의사소통 방법들, 팩스나 여러 가지 AAC 도구를 사용한 기법들이 시각적 지원에 들어갈 테고 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이들이 어쨌든 내가 의사소통을 해서 욕구를 충족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의사표현을 해도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이럴 때 아이들은 이 화와 분노를 어떻게 다스릴까? 적절한 감정 표현을 통해서 감정 조절이 이루어집니다. 이럴 때 우리 아이들이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이런 감정판들이 그 아이들의 그 표현을 도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뭐 오늘의 기분은 어떤지 뭐 그리고 손에 팔목에 차고 다니면서 자기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의사소통 팔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각적 지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시각적 지원은 어떤 형태가 있고 또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았는데 이 중에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떤 형태로 어떻게 개별화시켜서 시각 지원을 한번 사용해 볼지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